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오늘은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외레이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영양사 장한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교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건강한나 대표 영양사 장한나라고 하고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임상영양학, 암이나 신장질환, 당뇨 이런 것들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석사과정 밟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신장질환자, 당뇨 있으신 분들 식단, 요런 거, 환자분들 식단을 이제, 이제 식단을 책임지는 영양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전공은 거의 이제 영양 전공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 운동영양 이런 건강 쪽에서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니어 운동선수들을 위한 영양 솔루션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예,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JJC 지방자치 TV에서 조금 돌려보시면 아직도 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양 전공 선생님이 좀 영양에 대해서 노인분들 위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나는 오늘 영양 강의를 통해서 뭐를 좀 얻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라이브 소통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대면으로 좀 질문이나 막 이렇게 답을 이제 들으면서 좀 진행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이제 저 혼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도 이제 1월 오늘 21일이죠. 이제 1월 지나고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대 중반이었는데 갑자기 후반이 되면서 좀 몸의 변화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조금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학년이 바뀌잖아요. 6학년에서 7학년, 7학년에서 8학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좀 변화를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조금 걷기 힘들다, 뭐 옛날이랑 컨디션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왜 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단순히 먹어서 생기는 게 원인이 아니라 이제 원인을 알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성인기보다 세포 수의 수가 3분의 2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세포나 근육세포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역할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노인기에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성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로 좀 체온이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이제 좀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초대사량이 저희 이제 활동량이 줄어드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근육 운동, 걷기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육량이 떨어지고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기 기능이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심장에서 피를 이제 뿜뿜 이렇게 뿜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폐활량이 조금 떨어져서 폐의 질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고 또 위산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분들 이제 식사하면 더부룩하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게 장기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뇌의 기능이나 감소 이런 것들도 뇌 세포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각 기능 뭐 냄새 잘 못 맡고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이제 손자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시면 식사하실 때 너무 짜게 드세요. 음. 근데 이게 평소에 짜게 드시는 식습관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혀에 미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위축되면서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분들이랑 이제 자녀분들이랑 드시는 식사랑 조금 어르신분들이 드시는 식사의 간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색소가 빠지면서 흰머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노인계의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차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관리하느냐, 어떻게 뭘 먹고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질환이랑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는 당뇨, 치매, 고지혈증, 골다공증, 고혈압, 뇌혈관 질환,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혹시 여기서 해당되는 것들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 나는 몇 개 있는지 한번 이제 저희가 소통은 어렵지만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보통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력도 있지만 보통은 식습관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뭐 짜게 드시거나 뭐 평소에 당 섭취 이런 것들이 조금 높다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 걸리실 수 있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이제 뇌 단백질 부분이 쌓여서 치매로 걸리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걸리실 수 있고 또 너무 지방 섭취가 높다 하시면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질환이 없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한 개 아니면은 많으면 세 개 이상도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세 개. 또 이제 뼈도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음, 없으시면 좋지만 뭐 몇 개 있으셔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잘 알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이제 잘 배우고 적용해 보시면서 조금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웰 에이징, 잘 늙는 방법. 100세 시대잖아요, 저희. 이제 100세 시대를 그냥 100세 채우고 띡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0세를 건강하고 그 기간을 행복하게 잘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영양관리 필요성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양관리의 필요성 제가 크게 세 가지 준비해 봤어요. 네, 이제 영양관리 필요성.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위산이 잘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이가 뭐 틀리하신 분들 임플란트 이런 것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딱딱한 거 잘 못 드세요. 뭐 깍두기나 사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숭아 이런 거 이건 잘 못 드시다 보니까 음식의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제 내가 목말라 이런 감정이 들어야 신호가 들어야지 물을 마시게 되는데 어르신분들은 이런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이랑 조금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수분 섭취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이 좀 빠지고 몸에 수분이 없고 또 영양이 결핍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양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영양을 이제 잘 챙겨주시면 차도 기름이 있어야지 좀 달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노인분들도 영양을 잘 챙겨주셔야지 좀 안 아프고 병원이랑 조금 멀리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독립적인 생활, 저희 요양원이나 병원에 자주 있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 함께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양을 챙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신체적 특징 살펴볼 텐데요. 보통은 근육이 약해지고 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 이런 것들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이런 것들 잘 걸리세요. 그리고 소화가 위산 분비 안 되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수분 섭취나 채소 섭취 줄어드실 경우에는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 없어서 식사 잘 못하시고 이가 아프시다 보니까 치아가 빠지고 이런 것들로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맛을 혀의 미뢰가 축소되고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짜게 드시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영양 상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난 내 입맛에는 안 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입맛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짜. 소금탕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저염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적용해 보시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 이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먼저 네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겨자나 마늘, 식초, 뭐 고추나 양파 이런 향나는 채소 이런 것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재래 음식이라서 건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소금,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담으시면 안 되시고 이제 조금만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국 같은 게 간을 보실 때는 조금 뜨거운 상태보다는 이렇게 불어서 약간 식고 나서 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뜨거우면 이제 맛을 조금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을 추가하실 우려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국이 식고 나서 그때 간을 추가해 주시는 식습관 가져주시면 좋고 또 이제 소금보다는 마른 새우, 표고버섯, 이제 멸치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감칠맛을 조금 더해서 요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수분 섭취가 이제 저희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물 어느 정도 하루에 마시세요? 물 이제 하루에 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한두 컵만 드시고 이제 약간 곁들여 드시는 정도?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그러니까 물 한 컵 기준으로 6잔에서 8잔 정도 하루에 마셔주셔야 합니다. 좀 목이 안 마르더라도 이제 계속 신경을 쓰시고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노폐물 배출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이나 아니면은 이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액 농도가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고 조금 맑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부터는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물 한 잔씩 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분 섭취 잘 챙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사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좀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5글자. 야생 경과육. 이 야생 경과육 들어보셨나요?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유명한 식사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식사법가 뭐냐 하면 야는 야채, 생은 생선, 견은 견과류, 그리고 과는 과일, 유는 우유가 아니라 올리브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식사에 챙겨서 끼워서 꼭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3끼 식사하신다고 하시면 적어도 끼니마다 채소 이제 김치 말고 무말랭이 이런 것들 말고 조금 신선한 채소 가지볶음, 고사리볶음, 뭐
당근 이용해서 이런 볶음 요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샐러드 메뉴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어, 삼치, 이면수 이런 거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고 특히나 등푸른 생선 이런 거를 드셔주시면 EPA, DH가 풍부해서 이제 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치매 이런 거 예방에도 좋고 또 혈액을 좀 잘 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주 1회에서 한 2회 정도 식단에 챙겨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이거 냉동실에 있고 잘 안 드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루에 한 줌, 많이 말고 하루에 한 줌 정도만 조금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TV 보시면서 땅콩 한 봉지 다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씩만 곁들여 드시고 특히 호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양이 호두가 뇌처럼 생겼잖아요. 뇌 모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두 어르신분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 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설이라서 과일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을 좀 도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은 사과나 배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블루베리 추천드리는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세포를 좀 늙지 않게 조금 천천히 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블루베리 이런 것들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도 그냥 저희 뭐 쌈기름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마시고 집에는 조금 올리브유 이런 거 구매하셔서 드시면 건강한 지방이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올리브유로 요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하나 퀴즈 준비했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노인분들이 장수하는 나라는 그래서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한국, 4번 그리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떤 나라가 제일 장수하는 나라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이제 그리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하기에 이제 그렇게 장수마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중해 식단이라고 되게 유명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지중해 식단은 흰쌀밥 이런 거 맛있어요. 하지만 식이섬유가 더 풍부한 잡곡밥이나 통곡물빵, 현미밥 이런 것들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백질은 지방이 많은 빨간 고기 이런 것들보다는 좀 연어나 아니면 닭가슴살, 가금류 이런 거 있잖아요. 닭 요리 이런 것들 아니면은 생선 요리 이런 것들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샐러드를 곁들여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인 분들은 이제 샐러드보다는 나물 반찬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금치 되게 맛있어요. 시금치 곁들여서 드시면 좋고 또 간식으로는 어,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 곁들여 드시면 좋고 아니면 아까 제가 뼈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 이런 것들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또 좋은 지방인 견과류.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은 항상 올리브유로 튀김 요리 제외하고는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 요리는 좀 적합하진 않고 이제 보통 요리하실 때는 불포화 지방산 풍부한 올리브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라는 그리스의 이제 마을에는 지중해 식단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장수 마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하셔서 식단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만 너무 하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좀 많이 아세요, 사실.
교육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이제 병원이랑도 조금 저보다는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교육 받으실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오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자랐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제 직접 요리해드린 식단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집은 이렇게 식단을 구성해서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밥은 현미밥으로 좀 까칠까칠하긴 하지만 흰밥보다는 식이섬유나 좋은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밥은 항상 현미밥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사실 빨간 고기 좋진 않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미국인 입맛이세요.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스테이크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가 조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가 좀 약하셔서 부드러운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연두부나 계란 이런 거 넣었고요. 국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최소 한 그래도 몇 끼니 한 가지 이상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얘는 노란 거는 단무지가 아니라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얘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얘는 비타민 C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반쪽만 드셔도 100g, 100mg, 100g 정도 이제 섭취하기 때문에 비타민 C 섭취가 가능하고요. 또 국에도 애호박이나 양파 이런 것들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으로도 채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 좀 단백질 풍부한 점심에는 이제 칼슘이 풍부한 미역국. 얘는 뼈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불고기 부드럽게 해서 저희 이제 양파 갈아서 넣고 만들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섯이랑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채소 한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지예요. 가지 좋아하시나요? 응. 가지에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보라색 색소 영양소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세포가 조금 천천히 늙게 해주는 데 도움을 되기 때문에 가지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깻잎이나 이런 쌈채소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저희 집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제 집에서 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이제 초대하다 보니까 메뉴는 이제 소고기로 먹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게 바로 샐러드예요. 샐러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거 샐러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시되 이렇게 참나물 무침, 파무침, 쌈채소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제 샐러드 한 접시씩 드시게끔 아보카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지방, 좋은 지방 있잖아요. 이런 지방이나 아니면 과일 여기 주황 색깔 요게 감이에요, 감. 감 하나씩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지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견과류도 있고 또 여기 보라색 알맹이 같은 거 있죠? 이게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그래서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샐러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태극기 모양 빵이죠. 이것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간식인데요. 이제 통곡물 빵에다가 요거트나 뭐 생크림 이런 거 발라서 그 위에 블루베리랑 딸기잼 올려서 태극기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드렸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일이나 우유 섭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집의 식사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안마다 입맛이나 취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 견과류,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식단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채소를 한 가지씩 추가할 것 그리고 견과류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오일을 사용하고
밥은 이제 흰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런 것들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만 이제 뽑아왔는데요.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식생활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핸드폰 있으시면 캡처 기능이 있거든요. 캡처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찰칵 찍었다가 조금 기억하시면서 메모하셨다가 집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체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먹어봐야지 이제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큰 거 키워드 위주로 제가 옆에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각 식품군들을 매일, 가끔 아니고 매일 골고루 먹자.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맛이 조금 잘 못 느껴서 짜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짠 음식보다는 이제 싱겁게 먹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식사 배 안 고프다고 거르지 마시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먹자. 그리고 네 번째, 저희 물 안 먹게 된다 했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근육이 빠지고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활동량은 좀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가지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금 기억해서 식사를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영양교육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네네네. 그래서 혹시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냥 오늘 여기서 끝 이렇게 하시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병원이랑 조금 멀리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질환 가지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어, 뭐 이런 기본적인 질환 외에도 되게 특별한 케이스의 이제 질환이나 아니면 암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식사를 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음, 식사를 잘 챙겨주셔야지 이런 것들이랑 좀 멀어지면서 병원이랑 조금 멀리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웰에이징. 저 이제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중반 때까지는 나 어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후반에는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먹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나이는 와인이랑 같다고.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와인은 깊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먹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웰 에이징 잘 늙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제가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영양교육 살짝 하고 이제 건강한 간식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같이 드시기 힘드시면 이제 집에 가져가서 드시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좀 대면으로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되게 아쉬워요. 원래는 그 요거트, 그릭 요거트 아세요? 그릭 요거트에다가 뭐 팥이랑 단호박 해서 이렇게 건강한 간식 뿌려서 견과류 위에 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가면 네. 고지혈증 있으신 어르신들 식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지혈증이요?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게 되는데 우선은 병원에서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달라요. 고지혈증만 있으신 분들 있고 아니면 고지혈증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방 섭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리브유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혈관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방 섭취 신경 써서 드셔주시고 특히나 채소 섭취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들어와서 답변 드렸어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강영순 어르신이 네. 나이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아, 네, 단백질 섭취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한국인 분들이 보통은 탄수화물, 밥, 이런 것들 식사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백질을 드시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몇 끼니, 양은 이 손바닥 이렇게 쭉 피시면 손바닥 있죠? 요만큼 반, 요 정도 드시면 돼요. 한 끼에. 요 정도 한 끼 드시면 되시고 뭐 고기만 드시면 되는 거 아니고 두부나 뭐 생선, 뭐 닭고기 이런 것들 드시고 싶으신 것들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근육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중요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르신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루에 음식을 섭취하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아, 비율을 어떻게 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아, 꼭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또 질문 들어왔어요. 동물성 단백질 좋은지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 좋은 건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 이제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이제 보통 땅이나 바다에서 자라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고기류 속하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땅에서 자라는 콩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단백질, 두부, 낫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동물성 2 그리고 식물성 1 비율로 드시면 되는데 동물성 2, 식물성 1 이거를 이제 아침에는 동물성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식물성으로 드시고 또 저녁에는 다시 동물성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상관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은 2대 1 비율로 드시면 좋고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소고기나 이런 것처럼 기름 많은 거, 삼겹살 이런 거 빼고는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흡수가 더 잘 되는 햄철이라고 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물성보다는 두부로 이제 단백질을 채우기에는 두부 요만큼 드셔야지 단백질 섭취가 채워지는데 고기는 요만큼만 드셔도 충분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화롭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개의 질문 아, 마지막으로 마칠 건데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인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네. 질문 하나 또 들어왔어요. 만성질환자 있으신 분인데 고기 드셔도 되는지. 어, 저희가 고기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탄수화물도 막 나쁘다, 고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은 왜 드셔야 되냐면은, 이제, 요런 머리카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만드는데도 단백질이 사용되고, 제가 오늘 손톱 깎고 와서 손톱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단백질이 이런 손톱 발톱 만드는 역할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 계속 자라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꼭 드셔야 한대요. 근데 고기를 드시는데 문제는 많이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는 이제 지방이 많은 빨간 고기, 이런 거 말고 좀 하얀 고기, 닭고기나 뭐 오리고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돼지고기, 소고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조금 적은 부위, 삼겹살 이런 거, 꽃등심 이런 거 말고 좀 지방 적은 홍두깨살이나 우둔살, 뭐 아니면 사태 이런 거 해서 미역국에다가 이제 고기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해서 문제지 드셔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네, 질문인데 어르신이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당뇨는 없는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식단 다시 한번 고지혈증, 식단 고지혈증, 고지혈증 식단은 우선 고지혈증만 있으신 분들 있고 아니면 이제 당뇨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병원에 다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의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개인 주치 선생님이 해주신 코멘트를 참고하셔서 조금 식단이나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지방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올리브유 있어요. 맨 끝에. 얘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면서, 이제 혈관 건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 올리브유 있으신가요? 집에 올리브유 항상 드시고 이제 그냥 식용유 말고 요리하실 때 이런 거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채소도 잘 챙겨주시면 좋고요. 과하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네, 질문 되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런 거 PPT는 조금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이제 뭘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화면만 조금 캡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 경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식단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기회가 되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 실제로 만나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보고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되게 많이 주셨어요. 질문 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나의 실생활에서 꼭 식단을 건강한 포인트를 챙겨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